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7시에 찾아뵙는 아프리카 TV가 후원하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설전 시간입니다. 오늘 이진환 부장이 사정이 생기셔서 오늘 못 오고 저는 정하고 우리 윤 부장이 둘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40년 만렙의사 이현입니다. 저분 저는 레아네이션 팀장 윤미령입니다. 1년 그냥 네? 1년 내. 네, 1년 내. 맞네, 아니고. 중국인 윤미령입니다. 오늘 초청 손님은 2주 전에 한번 나오셨는데, 우리 미래의학회 학술이사이신 네. 안성기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워낙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절반도 못하는 바람에, 맞아요. 거의 뭐, 유산균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이크로 바이옴만 얘기하다가 끝났죠. 이번에 뭐 뒷얘기를 마저 하려고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뭐 잠깐 기억을 좀 되살리면 이제 이 네. 오메 시대라고 그러셨는데, 네, 요즘 뭐 다양한 형태의 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들을 청칭해서 마이크로바이옴 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장하고 뇌하고 통해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고 지난 시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동안 이제 뇌질환 자체를 뇌에서만 생기는 어떤 하나의 질환으로 의학 자체가 그렇게 인체를 해부학적으로 나누고 그곳을 공부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에는 뇌와 장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뇌와 장이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질환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진화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생명체들이 동물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장기가 장이잖아요. 먹고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인간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기가 뇌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인간이라고 하는 고도의 발달된 동물인 우리를 설명하는데 가장 원초적인 장과 가장 발달된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 자체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먹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장하고 뇌하고의 연관성이라든가 얘기를 하셨고, 심지어 이제 세컨 브레인이라고까지 얘기하고, 또 우리 많은 질환들이 뭐 우울증을 비롯해서 정신분열들까지 전신에 많은 질환들이 특히나 이제 뇌와 관계된 많은 질환들도 다 장내 미생물들과 연관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알츠하이머나 파킨슨까지도 관심이 많다. 관련이 많다. 관련 연구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대변 이식을 했을 때 쥐에다 이식을 했을 때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논문들도 있죠. 하여간 이 만성 장염이 걸리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어큐트 이제 급성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노출되어져 있지만 지금 현재 많은 만성 질환들은 그 만성 질환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크로닉하게 만성적으로 생기는 장내의 세균 이상에 의한 염증. 그래서 21세기의 감염병은 장내 세균총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유산균 얘기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뭐 사실 요즘은 이제 갑자기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부터 뭐 다른 겁니까 이게?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주로 이제 발효라고 하는 발효 과학이 이제 음식 발효나 이런 과학들이 발전하면서 나왔던 균의 어떤 명칭이나 의미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건강 증진을 위한 어떤 건강기능 식품으로서의 아니면 약으로서의 이제 균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용어로 좀 더 통일을 해서 명칭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인가요? 일부는 이제 같이 교집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현재 사용되는 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유산균이니까. 네. 조금 더 넓은 의미네요,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럼? 아닙니까? 네, 서로 넓은 의미보다 오버래핑이 되는 오버랩이 부분도 많이 있고, 되는 다른 부분도 그런 있고. 다른 의미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세균을 통틀어서 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겁니까? 네, 프로라는 말 자체가 바이오틱스가 포 라이프니까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좋은 효과를 주는 균들을 총칭한다고 통칭해서.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유산균은 이제 젖산균 뭐그 발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네. 조금 협의에 예. 얘기겠군요. 네. 비피더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균을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는 네. 사실 저희가 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저도 제 이름이 안이라고 하는 성이 있고 성기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네. 균들도 어떤 성의 개념이 뭐 락토바실러스 아니면 비피도박테리움 이렇게 붙는 것들이 성의 개념이고 뒤에 붙는 또 다른 이름들이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균들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또 유전자의 형태에 따라서 또 다른 아형이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에 따라서 효과가 사실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균들의 이름들을 저희가 조금 그래도 아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라이크리데이님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네. 네. 그러면 비피더스균은 엄밀히 말하면 유산균은 아닌 거죠? 비피더스균은 그래서 유산균의 범주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것들이 같은 개념이면서 아닐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뭐 밑에 제누스 패밀리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영어로 써놔서 복잡하지만 저희가 다 학교 때 배웠던 종속 과목 광문계라고 그 얘기군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쭉 올라가면 이제 종속 과목 강문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하는 건 보통 저기 락토바실라에 라고 과에 유산균 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고 비피더스는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목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비피더스도 유산균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엄밀하게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이 다르네, 목이 네. 오다가. 예? 예. 킹덤도 있네요. 네. 아니, 네. 아까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종속, 과목, 강문계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최근에 이제 역이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물계 자체가 세 개의 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균을 얘기할 때는 이제 종 아래쪽에 스트레인이라고 해서 A형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을 보시면 균의 속하고 종이 있고 그 뒤쪽에 붙는 하나의 숫자들이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넘버로 되어 있는 것도 BSM 있고 뭐 155 이런 네. 거. 그런 게 A형, substrai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균주가 어떤 건지 엄밀하게는 사실 잘 구분을 해서 먹는 게 맞긴 한데 잘못 따지고 먹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내가 먹는 양국회가 ATCC 5544다 뭐 이런 거 먹는 사람이 그래서 이 뭐 비피도도 좋은 거죠? 손전을 많이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비피도도 가장 흔히 쓰는 비피도 박테리움에 속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 다들 들어보셨던 것처럼 락토바실러스 계열, 그 다음에 비피도 박테리움 계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류코노스톡이나 뭐 페디오코쿠스 하는 이런 제품들이 보면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제품에 들어가는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먹는 요구르트는 다 요거트는 대부분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더스. 아, 비피더스 요구르트도 이용해서, 있어요? 그거 이제 저희 비피더스라고 하는 요구르트 제품 있지 아, 않습니까? 맞다. 네. 그게 이제 비피더 아, 원료로 그렇구나. 불가리아라고 불가리스. 하는 거는 음. 락토바실로스 불가리쿠스라고 해서 메치노코프가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이 발견한 그 균주를 따서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알맹이가 세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엄밀하게는 세대라고 딱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균 자체를 그렇게 나누진 않고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그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 삐돌이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별풍선도 쏴주시고 예. 네. 다 들어본 요구르트 이름들이에요. 네. 3세대에 속하는군요.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돔 뭐 이렇게 비피도스 이제 그런 야구르트가. 것들이 예. BGN4, 뭐 XB7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새로 발견된 아형들, 효과가 입증된 아형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품 선택에 대한 얘기는 예,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는 라이브 마이크로 오가니즘인데 우리 몸에 유익한 거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되고 네. 저희가 이제 살아 있는 균을 네. 꼭 드셔야 되고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으면 저희가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간 근데 그 적절한 양을 투여할 때라는 전제가 붙었어요. 네. 어마운트라고. 네, 그 적절한 양이라는 네. 게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죠. 네. 꼭 들으면 많이 먹으면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이 말만 그러니까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네. 아니고 네. 너무 적으면 우리 이 장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정도의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준 자체는 뭐 100억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장내 세균들의 총수를 보면 100억도 많은 게 아니기 그 때문에 누가 싫어요? 이거 내가 100억 마리를 먹었는지 1억 마리를 먹었는지 대양 방법을 어떻게 알아요? 제품을 만드는 딱 시점에 네, 이렇게 네. 배양을 해서 카운트하는 네.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그거는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다 검증을 해서 나오게 되어져는 있습니다. 와. 질문 아까 올라왔는데 산을 예. 산을 생산한다는 균들이 왜 위산에 약한가? 그거는 이제 위산은 pH가 저희가 한 2.0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강산이라 사실 저희가 피부에다 위산을 분다고 가정하면 우리 피부가 다 녹을 수도 있을 정도죠. 근데 여러분들이 먹는 김치나 요구르트의 산도를 측정해 보면 뭐 많이 내려가야 4나 5 정도인데 pH라고 하는 거는 로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pH가 1 차이면은 10자승, 10승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거니까 pH가 2나 3 정도 차이가 난다면 100배에서 1000배 되는 산성 환경이 바뀌는 거니까 균들이 생존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도 있고 프리바이오틱스도 있고 네. 포스트 바이오틱스도 있어요. 네. 네. 웬 바이오틱스가 이렇게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아까 살아있는 미생물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에 많이 첨가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뭐 파이버, 섬유질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할 수 있고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살아있는 균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전성이나 위험성,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균일화할 때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제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는 저런 균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총칭해서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이걸 유산균, 뭐 비피소스 이런 것들이 네. 또 생산해낸 물질. 생산한 물질 아니면 걔들이 이제 죽은 사체까지도 이제 그래서 생균 제품이 사균이 사균 그거구나. 제품이 사균은 그럼 있는데 포스트 바이오틱스네. 사균 제품은 엄밀하게는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분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용어는 일단 그렇게 통일을 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그렇군요. 많이 배웁니다. 또 선물 5,000원.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고맙습니다. 예, 라이크데이님. 예.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하여간 유산균의 먹이다 이래놨네요. 네, 네. 라고 보시면. 근데 그 먹이하고
조합을 잘한 제품이 좋은 제품이겠네요. 그럼 네, 그렇죠.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조합이 돼서 조합이 잘, 네, 그렇죠. 그렇게 아니면 우리 장 안에 이미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좋은 먹이만 넣어. 프리바이오틱스들이 네,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가 네. 좋은 균들이 있다면 좋은 프리바이오틱스는 줘도 네, 좋은 먹이만 줘도 얘들이 얘 막 번창하게 활성화되니까 만약에 좋은 균들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좋은 균을 심어준다라고 하면 걔들의 먹이까지도 같이 넣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적용하는 방법들이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네. 어떤 게 그러면 최고의 프로바이오틱스입니까? 이건 뭐 분명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태어날 때 장이라고 하는 곳이 균이 거의 없거나 허허벌판인 곳인데 그리고 거기에 처음 들어가서 저희와 평생을 같이 사는 대부분의 균들이 사실 엄마 모유에 있는 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총칭해서 밀크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밀크, 예. 휴먼 밀크 프로바이오틱스 휴먼 이렇게 얘기를 밀크.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유 안에 있는 균들이 제일 그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대변이죠, 사실은. 네. 건강한 네, 대변에 있는 균들. 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똥도 그렇죠. 약이 된다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한 장에 살고 있는 그 균주의 조합들은 어떻게 보면 음. 가장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마 거, 본인의 별. 네. 그리고 저게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엄마 모유 속에 있는 대부분의 균들이 엄마의 장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장을 가진 엄마는 건강한 모유의 균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걸 먹은 아이는 또다시 또 건강한 장을 가지고 있고 계대가 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음. 세대를 반복하면서 계속 유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우리가 유전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 이거 지난 네.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토끼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똥이 토끼 있습니다. 똥 얘기구나. 나 이거 무슨 그래서 그림인가 그랬네. 저기 좀 반질반질반질한 네. 저 똥은 네. 사실은 토끼가 맹장에서 소화를 시켜서 다시 꼭 먹어야 되는 먹어야 또 다른 음식이에요. 반질 음식의 그거야. 똥이에요. 포도송이 같이 생긴 거 네, 말하는 저거를 거예요? 예. 네. 근데 하나씩 그 염소똥처럼 생긴 거는 네. 그건 진짜 저거는 똥이고. 진짜 똥이고 그래서 저거는 버리는 거고 버리는 거고. 저거는 한 이제 토끼가 다시 먹는 똥은 다시 먹어야 되는 포도송이처럼 생긴 거. 그게 발효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땐 똥이겠지만 그리고 저 그림은 이제 토끼가 실제로 저 똥을 자기 이제 항문을 통해서 계속 먹는 모습을 사람이 보여줘요. 먹을 수도 있어요, 저 똥? 뭐 먹어도 나쁘진 않은 맛은 없을 겁니다. 나쁘진 않겠지만 몸에 좋지 않은 토끼 먹을 것까지 뺏어 먹을 수 없죠. 참. 그리고 이거는 많은 다른 생명체들이 파리도 똥을 먹는 거고요. 파리? 네. 파리는 사람 똥 우리가 먹죠. 똥파리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똥을 먹어야 되죠. 이유는 그 안에 특수한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파리는 그걸 먹어야 사네. 그렇죠. 네? 똥파리는. 나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나비도 똥 먹어요? 네. 음. 저기 보면 뭐 저기 코끼리도 먹고 판다도 먹고 코알라도 먹고 여러 고릴라인데 가지. 얘는? 고릴라도 사실은 고릴라랑 칠팬치도 먹는다고 하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걸 먹는 이유 중에는 그 특수하게 세균들이 발효를 해야지만 생기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게 비타민 B 그 12, 비타민 B12, 코발라민은 사실 지구상에서 세균들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럼 이런 초식 동물들은 세균들이 발효를 해놓은 뭔가를 먹지 않으면 그걸 섭취를 할 수 없거든요. 육식 동물들은 고기를 먹어서 해결을 하지만 네. 방송 중직 부인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 똥을 먹는 애들이 의외로 많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낙타똥은 몸에 좋다고 돼 있는 것 같던데. 그 이제 네? 역사적으로 인간도 네. 변을 이렇게 의학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저기 2차 세계대전 때 네. 독일의 군인들이 이제 설사했을 때 낙타똥을 낙타의 대변을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고요. 어떻게 알고 낙타똥을 먹었죠, 걔네들이?
그 이제 똥이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음. 뭐 대변 이식이 나오기 전부터도 예전부터 그래도 어떤 그 전통의학에서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었죠. 네. 그런데 사하라 사막에 있는 롬멜 네. 부대들이 설사가 남은 그렇죠. 낙타똥을 먹었다. 네. 우와.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음. 이게 바시러스 서틸리스라는 균이 이제 고초균이거든요. 네.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어떤 서틸리신이라고 하는 항생 물질들이 설사병을 치료하는데 이용됐을 거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유명한 영화 장면이거든요. 마지막 황제. 아, 네? 네. 저도 본 적이요. 네. 이 황제가 이렇게 네. 토끼똥 같은 걸 아, 그렇죠. 변을 으시면 이렇게 어이들이 냄새를 팍 맡아가지고 황제의 컨디션을 진짜 잘 먹나요? 사실 똥 차트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똥 차트? 네, 브리스톨 대학에서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에서 브리스톨 이제 똥 차트 뭐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수툴 차트라고 해서 임상에서 실제로 네. 쓰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대변의 양상 색깔을 보고 건강을 항상 체크할 수 있는 아. 것들이 실제 의학에서도 쓰이고 있고 네네. 막. 뿌잉님 반갑습니다. 예. 요 그림은 뭡니까 이게? 이걸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채식을 할 때 가장 문제되는 영양소 하면 비타민 B12. 네. 그건 사실 육식을 하지 않으면 섭취할 수 없으니까 완전 채식을 했을 때 과연 인간이 네. 그 결핍을 막을 수 있을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의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이란에는 그 비건이라고 하면 완전 채식주의자거든요. 네. 예, 그런 비건들이 예전에 이제 영양학자 지금 제임스 홀스테드라는 분이 미국의 그 대통령 주치였던 영양학자예요. 네. 예. 저분이 이제 음. 저 비건들이 과연 어떻게 비타민 B12 디피셔시 결핍이 없느냐를 연구를 해서 가서 보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예전에 저희도 그 이제 야채 키울 때 밭에다가 똥 뿌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똥을 뿌려서 그걸로 야채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먹는 습관을 봤더니 잘 안 씻고 먹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식물에 묻어 있는 대변균들 아니면 대변에 있는 저 것들 학교 다닐 때는 같이 그렇게 인분을 뿌려서 이렇게 키우는 야채 먹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그치, 기생충 때문에 그랬었죠. 그렇다고.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설명한 네. 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채식을 하지만 네. 그거를 통해서 비타민 B12를 일부 섭취를 했기 때문에 결핍이 그러니까 없었을 거다. 채식만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손을 제대로 안 닦고, 네. 네? 네. 야채도 제대로 안 씻어 먹어가지고 네. 버텼다 얘기하네요. 그렇죠. 네? 네. 좀 요즘 세상하고 좀 상반된 얘기인데, 네? 요즘 잘못하면 그냥 채식만 하다가는 비타민 B12 결핍증이 걸리기 딱 좋은 세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 저희가 열심히 닦고 열심히 저런- 씻어 먹으니. 그래서 어찌 간접적이지만 네. 저런 형태로 인간도 인분을 조금 섭취를 했기 때문에 네. 괜찮았을 거다 하는 재미있는 사실 좀 관찰 역설적인 연구죠. 얘기인데. 예? 예. 아, 참, 재밌습니다. 인간이. 예. 맨날 이렇게 꿈 얘기만 하게 되네요. 예? 예. 이 그림은 또 왜 넣으셨어요? 이 그림은 이제 똥 자체를 그래서 보시면 네. 그 똥에서 물을 빼면 75%가 물이지 않습니까? 아, 물을 똥의 빼면 75%가 물. 네, 야. 반이 세균인 거예요. 절반이 죽은 세균, 아, 똥의 절반은 세균. 네, 아, 절반은 세균 덩어리. 소화 안 된 섬유질 이렇게 섬유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똥을 싸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냐를 생각해 보면 적정한 물을 먹고 그다음에 섬유질을 많이 먹고 해야지 이 좀 충분한 양의 좋은 대변을 싼다고 볼 수 있겠죠.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고기만 먹으면 고기만 먹게 되면 일단 대변 냄새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대변 양도 적어지고 그다음에 저런 섬유질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고기를 부패시키는 균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그것도 개인선은 별로 유익하지 그래서 않아요. 냄새가 많이 안 좋죠. 저희가 계란 먹어서 계란이나 고기 먹고 싸는 그 대변과 완전하게 하루 이틀만 채식을 해보고 싸는 대변을 비교를 해보시면 냄새나 이런 게 너무 다를 겁니다. 아마. 저희가 채식하면 소똥 같은 변이 나오고요. 냄새도 별로 안 나고.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이나 잡식을 하게 되면 이제 마당에 키우는 개들 놓는 대변 냄새, 그 냄새가 그대로 나죠. 이제 가다 보면 그 애완 반려견들 데리고 산책에 나오신 네. 것들이 이제 개가 똥의 냄새를 맡고 핥고 그러잖아요. 가끔씩. 네, 네. 그럼 막 때리는 사람도 봤단 말이에요. 예?
그쵸. 예. 똥에 관심을 보인다고? 네. 그러면 안 되겠네. 걔도 좀 아, 어떻게 응? 보면 그러니까 변을 먹는 행동인 동물들의 세상에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가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는 단순히 그런 자연스러운 건데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네. 어떤 의학적인 네.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죠. 변을 그냥 관심 보인다고 반려견을 네. 학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네. 근데 같이 살기 위해서는 먹으라고 또 둘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 부분이 참 네. 애매한 부분이죠. 자, 이제 아까 질문 나온 건데 프로바이오틱스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론적인 고찰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밖에 현재는 이렇게밖에 설명드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아직까지 이제 이것이 연구의 초입에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산균 제품들을 먹어봤겠지만 네. 이게 건강에 유익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아직은 잘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변은 잘 나가잖아요. 네, 그런 근데 그것도 사실은 분들마다 조금씩 다른 이제 개인차가 좀 있고 그 아직은 좀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조금 이런 게 있는데 저 여기 안에 네. 알맹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 변이 더 잘 나가요. 알맹이가 있는 건 이제 균들이 씹지 살아있게 말래요. 네. 살아있게 도달하게 섞이죠. 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캡슐을 싸는 방법들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균수 자체를 올리거나 아니면 산도에 조금 더 잘 견디는 균들을 만들어서 그럼 먹을 때 그 알갱이를 깨트리면 안 되겠네. 네, 그렇죠. 네? 그거는 그냥 이제 먹어야 되겠네. 네, 네? 아. 그냥 꿀떡 생겨야 되겠어. 그런가 봐요. 네. 네. 아, 깨트려가지고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짝 가렸는데 사보면 네. 네. 네, 푸모 제품, 비 무슨 제품들 이미 이름 다 나왔지만 이게 매출이 400억 원이나 돼요. 네. 오, 많이 그게 파네. 뭐 2017년이니까 이 시장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요구르트는 1년에 1억 병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1억 병? 네. 많이 팔린다. 성분 목록이 제품 내용하고 다르다. 이렇게 예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어떤 개념이 나오고 제품들이 너무 많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다 보니까 질 관리 자체가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연구들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보는 안목이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조금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조건은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죠. 네. 이제 충분히 살아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장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장벽이 있죠. 위산이라고 하는 장벽하고 담즙이라고 하는 장벽을 통과해서 장에 가서 어느 정도 좀 거주해서 살 수 있어야 되고 기능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오염이 안 돼 있어야겠죠. 어떤 다른 세균이나 이렇게 오염이 돼 있으면 뭐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프로바이오틱스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사히 이렇게 이제 그 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위에 그걸 다 통과해가지고 네. 장에 가서 서식을 자기들끼리 또 증식을 합니까 거기서? 거기서 증식을 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잠깐 머물렀다가 나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산과 담즙의 저항을 잘 해야 좋은 이게 거군요. 이게 첫 번째 관문이니까 그건 또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되죠. CFU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균수를 카운트하는 개념인데 네. 살아있는 균 한 마리를 우리가 배양을 하면 걔들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제 접시의 하나의 콜로니를 만든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CFU가 콜로니 포밍 유닛 이렇게 얘기해서 콜로니 포밍 유닛. 네, 그러면 저게 500억이 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균이 500억 개는 들어있다라고 해서 균주의 숫자를 세는 개념이 이제 저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50 빌리언 CFU다 그러면 빌리언이니까 저건 500억가 들어있다. 있다. 아이고 어마어마하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균이 이제 대장균 같은 경우는 20분의 2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잘만 도달하고 생장력 이제 더블링 이게 분열하는 좋은 환경만 만들어진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렇죠. 저런 숫자 자체가 의미가 없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실은 현미경이 아니면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걸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죽어있는 것도 염색이 돼서 다 보이니까. 그래서 사실 유산균 제품은 제품이 딱 만들어지면 저렇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해서 배양을 해서 얼마나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세죠. 그래서 이게 계속 희석을 해가지고 저걸 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질수록 좋은 제품이네. 1cc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저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믿고 먹어야죠. 뭐 네, 어떻게 그래서 자기들이 일단은 테스트하고 뭐 어떻게 먹느냐. 그죠? 네. 아유, 이 차트 상당히 복잡한데 장까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균수.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러면 요거는 아까 것처럼 그러면 345억 개의 살아있는 균들이 들어있다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 제품의 아래쪽에 보면 potency at time of manufacture, 그러니까 만들어진 시점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보장 균수라고 하는 개념도 만든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든 시점과 우리가 먹는 시점은 제품의 유효기간에 따라서 유통기한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도달하기까지에 어떻게 보관이 되고 유통이 됐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통 우리 유통기간은 얼마나 돼요? 그게 제품들마다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인 제품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길어야 뭐 2달, 3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말로 만들거나 캡슐에 넣거나 하면 길게는 뭐 2년, 3년 이렇게 되기도 하니까. 상온에서 아니면 냉동 보관해야 돼? 냉장 보관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균들의 특성, 기본적으로 냉장이나 냉장 보관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떨어지면 균들은 이제 약간의 동면 상태랑 비슷한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그 상태로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뜨거운 온도나 이런 데 노출하게 되면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물론 이것도 균주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한 연구를 보면 저렇게 달이 지날수록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균수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저렇게 30도 이상의 온도에서 보면 1년 사이에 거의 4억 마리, 330억 마리가 4억 마리밖에 안 돼 100배 이상 균수가 죽는 것도 빨리 먹어야 되겠네. 그래서 뭐 빨리 먹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유산균도 이제 그 직구로 막 구입을 해보는데 딱 보면 할인을 많이 할 때 보면 이제 유통기한이 얼마 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남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여름에 네. 주문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것이 그냥 박스에 포장돼서 온다라고 하면 비행기 내에서 실려오는 온도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들을 안다 보면 마트에 가서 제가 볼 때 이렇게 그 뜨거운 여름에 이제 마트나 어떤 약국이나 판매하는 데서 전혀 신선하지 않은 거 밖에다 두고 판매하는 제품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저희가 고민해볼 필요는 있죠. 내꼬얌님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가 어떤 걸 먹는 게 좋나요? 그러니까 좀 늦게 들어오셔서 아까 설명을 안 들으셔서 그런데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떤 걸 먹는 게 좋아요?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 일단은 그나마 그래도 잘 만들어지고 관리된 제품,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증상에 맞는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들으시면 아마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가 이제 다른 건데 근데 제품이 프리바이오틱스 제품도 나와요? 프리바이오틱스만 들어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잇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식량.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잘 그냥 프로바이오틱스를 좋게 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는 거니까 뭐 이거 잘 컴비네이션이 된 제품을 사 드시든지 아니면
자기 장 속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있는 분들은 프리바이오틱스만 먹어도 프리바이오틱스만 먹어도 되고 뭐 네. 굳이 먹이 안 주고 균만 또 주셔도 되고 다양한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폐하가 뭐 2.5네요. 네네. 네, 강산이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네. 살균되지 않은 음식을 먹지만 위장관염이 잘 안 그렇지.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저거에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네 우리 몸에. 제산제 특히나 이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하는 강력한 네. 위산 분비 억제하는 약을 음. 정말 만성적으로 드시는 분들 보면 배탈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계속 드시는 부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화양연화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제품을 만들 땐 이런 산성 환경에서 그다음에 담즙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얘들이 어떻게 생존을 하는지를 다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 오케이. 제품을 만듭니다. 이건 산에 대한 저항성이네요. 네. 그래서 뭐 대부분 유산균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가 유산균이 그나마 산성 환경에 확실히 잘 자기들이 산성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다른 애들이 못 살게 만드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담즙산 자체도 그 담즙산에서 나오는 담즙산 자체가 그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담즙산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효소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 그 균들이 프로바이오틱스로 좀 많이 선택이 되기도 하고요. 네. 프로 프리 복용의 부작용은 뭔가요? 프로는 프로. 프로겠죠. 프로하고 프리하고 복용한 부작용도 있어요? 네, 부작용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와. 그래서 뭐 이런 거 담즙에 대한 저항성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 만들 때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테스트하면서 만든 제품들이 그래도 어떤 질 관리가 잘 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들의 기능은 이게 단일균주가 좋으냐 뭐 복합균주가 좋으냐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네. 단일 균주로 하면 이제 아까 한균, 네, 딱 한 균만 네. 복합균 컨비네이션 네, 요거는 CJ에서 만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름 균주 중에 243번이라고 하는 섭 A형의 균주다. 그게 하나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들을 보실 때 CJ는 이제 회사 이름이고 네네. LP는 뭐예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름. 플란타름. 예. 243. 네. 뭐라 그랬죠? 스트레인 A형. A형이라고 해요. 유산균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디 먹겠나. 그래서 그냥 내가 먹는 어려워요. 균은 이 균이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균이 가지고 있는 현재까지 알려진 효과가 뭐냐를 찾아보면 내가 복용하는 목적과 맞느냐를 알 수가 있죠. 보면 이렇게 장 유산균, 이것도 피부 유산균 이렇게 했고 넘버가 달라요. 네. 그렇게 이제 하영유나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에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가 있어서 장유결산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거는 뭐 피부에 피부에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잘 골라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네. 제품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 장 안 좋은데 피부 먹고 앉았으면 뭐 소용없잖아. 맞아요. 그죠? 그 피부 네. 유산균 같은 거. 근데 장이 좋아야 또 역시 피부가 좋아지고 다 먹어야 되나? 그다음에 이거는 뭐 거의 한 20종 가까운 균주들이 와, 23개가 많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냐 저게 좋냐는 아직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우리 이제 처방할 때 보면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면 안 좋은 처방이라고 그런 얘기는 있어요. 맞아요.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해. 산탄점 소위 말하면. 예. 그래서 멀티 이게 이제 네, 대표적인 약간 복합 유산균 제품인 말이죠. 멀티나 멀티가 조금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아까 그 CJ 뭐 넘버링인데 그건 단일 유산균제죠. 네. 네? 이거.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멀티 유산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아 여기는 균들이 몇 개가 더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유산균 식전에 30분 복용하라고 의사들이 알려줬는데 제품에는 설명이 없어서 그 식후에 식전 30분에 먹으라고 그랬는데 식후에 먹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 없느냐? 식전에 먹어야 돼? 식후에 식전이나 공복에 먹는 게 일반적으로 조금 더 권장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음식과 섞이면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예. 음. 뭐 소화 음식들 위안에 머무르는 시간도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효과들을 조금 그러니까 균이 산채로 장까지 도달하는데 조금 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공복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아침 이럴 때. 아침 공복에. 네. 맞네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은 균주들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그 균주들마다 요런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합을 네. 잘 하시면 좋죠. 그래도. 네. 잘 따져서 잘 조합해가지고 드시는 잘 먹어야 하는. 머리가 아프겠다 이렇게 먹다가. 근데 이제 참 네. 네. 이게 또 다 달라요 효과가. 네. 응? 네. 참. 종류도 많고. 와. 네. 또 그 헬스의 베니핏 말하자면 건강에 좋은 항목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나네요. 항목들이 조금씩 네. 다르니까 그리고 저런 연구들은 지금 계속되면서 추가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선택해서 먹을 때는 무슨 효과가 알려졌지 한 번쯤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조합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조합이 돼야 돼요? 저희가 생각하면 뭐 좋은 걸 다 든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프리바이오틱스는 먹이라며요. 그렇죠. 먹으니까 네. 같이 조합이 들어있는 균주가 아까 균주에 조합을 따라서 먹이냐. 네. 이 프리바이오틱스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식성이 다 다를 테니까. 네. 이거 더 복잡해지네. 그러니까요. 하여간 이거 프리바이오틱스에 따라서 정식량이나 생존율이 달라지겠는데요, 그죠? 조금 차이는 있죠. 그래서 아마 뭐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야 다 연구를 해서 만들긴 하니까 그런 거를 크게 이제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개념들을 조금은 가지고 가시는 게 GMO는 뭐예요 또? 저게 이제 모유에 있는 저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저희 사실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도 장내에 사는 균주들이 누가 많으냐가 사실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는 유산균이 어른한테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거냐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정립이 되진 않았지만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되게 집집마다 한꺼번에 이렇게 유산균을 몇 개씩 배달 받아가지고 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는 요거고, 너는 사춘기니까 요거고, 너는 바꿨으니까 요거고 이렇게 중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맞는 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연구들이 지금 너무나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렇게도 구분이 될 겁니다. 아마 좀 더. 정말 프레인 달달한 거 달달한 건 헛다 넣었나? 그러니까 그 유산균 자체에서도 단맛을 내요?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올린 이제 왜냐하면 단맛을 안 내면 먹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로 단맛을 넣는 이유는 먹기 좋게 하기 위한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미숫가루 맛 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미숫가루 맛? 주로. 막 입에 붙어요. 막.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포스바이오틱스 개념은 조금 이제 의학적인 개념들이 많이 네. 있는 거라. 이것도 넘어갈까요? 지금 이제 뭐 드실 때는 사균체는 그럼 은밀하게는 포스트바이오틱스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이제 제품이나 제약 이런 산업들이 지금 조금 생기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어렵네. 이 세계도 프리 포스트. 참. 아니까 더. 그다음에 뭐 요새 대부분 이제 뭐 글루텐 프리, 글루텐 없고 그다음에 유제품 안 들어가 있고 델도 없고 이런 것들은 이제 워낙 저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런 것도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죠. 한국에 맞는 유산균 따로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균들을 다 연구를 해보면 인종마다 균들이 다 다르고 사는 지역마다 다 균들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있는 그 음식에 들어있는 균들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유산균은 우리나라에서 찾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불가리 어쩌고 하는 거 많이 먹는데 네. 불가리아 사람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렇군요. 이제 그거를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네. 그거는 우유를 베이스로 만든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쪽 지역 사람들은 원래 선천적으로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그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제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성인이 돼서도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그룹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이쪽 동아시아권에 사는 사람들은 98%가 우유를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그럼 과연 우리가 그걸 먹는 게 맞을 것이냐 하는 걸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인이 돼서 마시는 우유는 소용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이 우유 먹는 거는 반대합니다. 진짜요? 그래요? 저도 우유 먹으면 설사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설사 안 유전적으로 하는데, 우유를 먹을 수 있는 설사 안 하는 건 먹어도 돼요? 그래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부수적으로 안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니 아이들은 좋고 아이들이 몇 살까지예요? 보통 그 아이들을 딱 키워보면 3살쯤 되면 아이들이 우유 끊습니다. 자연적으로 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락타제가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우유를 먹으면 애들이 배가 아프거나 뭔가 불편함을 느껴서 자연적으로 보면 3살에서 5살 사이 애들이 우유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계속 먹이면 그게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어서 계속 우유를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손자 녀석은 거의 물보다 우유를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불편하면 그게 먹을 리가 거는데 없는데? 우유 많이 먹어서 아닌가요? 아인슈타인도 있고 뭐. 우유를 많이 먹으면 좀 클 수 있는데 장점은 좀 있기는 있죠. 근데 너무 빨리 빨리 커서 마지막에는 들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성장 인자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저 다이어트 할 때 야.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다 우유 넣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뭘로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그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두유가 낫나? 두유가? 그냥 맹물에 타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꿀을 얼마나 넣어야 되지? 우유랑 설탕은 사실 이제 그 세포 안에서 분자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이 성장을 자극하는 효과가 성장과 비만을 자극하는 비슷한 유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는데 우유 먹어도 되나? 저지방 우유 그건 괜찮아요. 우유의 진실. 맞아요. 최근에 그래서 보시면 한국형 유산균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 자체가 워낙 독특하고 우리나라의 음식 자체가 독특하기 때문에 유럽 유산균하고 유전자가 10%나 차이가 나요? 네. 와, 완전히 다르네. 10%면 엄청난 차이인데. 네. 한국형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국가 차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많은 업체들도 이제 항상 변은 따라다니네요. 유산균은. 왜냐하면 균들이 들어가는 게 결국은 장에 살고 변으로 나갔다가 변으로 나간 것들이 우리가 만든 음식을 통해서 다시 입으로 들어오고 이게 계속 순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환경과 우리의 장과 분리시킬 수가 없죠. 대변하고도 마찬가지고 먹는 음식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군요. 진행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김치 유산균, 뭐 아니면 한국형 유산균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의학적인 내용들이라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극도로 산업화되고 발전하면서 우리 장내에 사는 균들의 다양성이 너무 줄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나 단순화되다 보니까 여기 균들이 줄었고 너무 잘 씻죠 또. 그 다양성이 없어진 것이 자축 씻어서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 장이 건강하지 기생충은 않은 또 어떻게 이유 해요? 중에 하나다. 그냥 기생충이요. 그래서 기생충도 한자 기생충도 멘다자 약이라 먹고. 하면서 기생충을 우리가 먹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이제 기생충 알을 구입해서 먹는 구충제 먹으면서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채 대충 씻고. 근데 어쨌든 음식을 좀 다양하게 먹는 게 좋고요. 지금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옛날에 뭐 손맛이라고 그랬잖아요. 로우푸드나 그 균 때문에 그러나?
근데 네? 그 손맛이라고. 네? 네, 손맛에 네. 어쨌든 발효식품은 음. 균이 가장 큰 차지를 합니다. 음식의 맛에 제 음. 원재료랑 그 균 자체가 어떤 균이 발효에 뭐 똑같이 김치 담궈도 맛이 달라요. 네. 균이 다른 건가요? 네, 균이 다. 그리고 그 균에 실패하면 김치를 완전히 다 버리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진짜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음. 거죠. 이게 우리 이쪽은 우유를 먹을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유전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저기 사진에 있는 두 분이 한 분이 메치니코프고요. 그러니까 불가리쿠스 한 분이 저기 한센 그래서 비피더스 제가 그런 제품을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살아온 환경과 먹는 음식 문화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네. 참. 요새 뭐 김치가 10대 건강식품으로 알려지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회사의 제품들인데 과연 우리가 명품 이태리 명품들을 좋아하는데 이태리산 유산균이 과연 우리한테 좋은 것일까? 그건 생각해봐야 아니, 되겠네.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니, 수입 유산균 제품 유산균까지 이태리째 먹는 아, 사람들이 그래? 있었는지는 몰랐네. 자, 참. 명품도 안 응? 만들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요런 개념들 한국인의 장을 위한 한국 유산균. 근데 그런 거에도 딱 보면 저기 원료에 우유, 대두, 함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또 고민해 보실 또 그런 필요들이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현명해지면 공급자는 훨씬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근데 우리가 현명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아무거나 똑똑해지세요. 그냥 막 먹으면 안 되겠네. 유산균도. 댓글 잘 먹고 먹어야 되겠다. 가끔 우유나 대두 이런데 좀 뭐 알레르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저런 것도 라벨 듣고 확인하고 드셔야죠. 너무 어려운 자료들을 많이 네. 준비해 주셔갖고 그 적절한 프로바이오틱스 키. 그래서 뭐 저 이제 그 생물학의 그 에보데보 에코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 발달, 그 다음에 생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프로바이오틱스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로컬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대부분 식물성. 왜냐하면 고기가 들어가면 어쨌든 발효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패의 산물들 아니면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그다음에 살아 있으면서 그래도 조금 한 종류보다는 그래도 몇 개 균주들이 좀 있는 것. 그러면서 프리포스트가 다 같이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우리 장과 끊임없이 소통을 했던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개념적으로는 올드 프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옛 친구. 우리 장이 잃어버린 옛 친구 프로바이오틱스를 찾아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김치나 많은 발효식품이. 김치가 삼국 시대도 먹었어요? 그 이제 김치 연구소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많은 논문들을 찾아보면 저렇게 되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래됐네 생각보다. 고춧가루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고춧가루. 그 이전에 이제 고춧가루 없이 음. 백김치 형태로 만들었죠. 그리고 김치 발효 과정에는 저렇게 이제 다양한 균주들 초기에 유산균이 이 빨간 김치하고 이 하얀 김치 또 뭐 다 균이 다른 거예요? 네, 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맛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김치가 너무 오래되면 약간 군내나 이런 느낌이 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오래되면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김치 맛이 변하거든요. 그건 곰팡이 냄새구나, 군내는.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좀 좋지 건강에 좋지 않은 김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키 플레이어가 있네, 여기도. 네, 응? 저런 균주들이 김치 김치 발효에 주된 역할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 류코노스토, 바리셀라 이런 것들이 사실 프로바이오틱스로 알려져 있는 균주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우리 집 김치에는 어떤 균이 있나 알아볼 방법이 있어요? 한번 검사해서 배양해서 뭐 미생물 검사하는 업체나 이런데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시거나 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만들 때마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네. 결국은 우리가 김치에 균을 넣지는 않잖아요. 원재료 속에 균이 묻어오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발효를 시키는데 그래서
사실 김치 회사에서는 그래서 일관된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종균을 만들죠. 종균을 그래서 김치를 한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접종을 해서 발효를 일으키면 표준화를 하는 건데. 표준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네. 아, 이거 힘들다. 와. 김치만 먹기. 진짜. 김치 안에는 저런 좋은 물질들이 많이 있어서 김치가 네.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다라는 마니톨도 거죠. 생산하네. 마니톨도. 네. 신기하게. 마니톨에 있으면 약간 감칠맛 김치에서 오. 그런 맛이 나고요. 아. 가바라고 해서 약간 좀 여러 가지- 달달한가요? 마니톨? 네, 맞습니다. 달달하고 좀 상큼하고 달달한 아. 맛이 나죠. 왜냐면 톨이니까 톨은 알코올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니톨은 약간 그런 달면서도 우리 동치미 같은 거 먹을 때 좀 달달한 맛이 나는데 그 마니톨 생겨서 그런가? 네. 신토불이라는 말을. 네. 저는 그래서 그 팁을 하나 가르쳐 달라고 하셨는데 신토불인데 거기다 하나를 더 넣었죠. 그래서 한번 딱 이게 신토균불입니다. 네. 신토와 네, 우리 몸과 네, 우리 내 균은 땅, 균, 균은 신토균은 불삼이네. 네. 불삼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네요. 신토균 부상. 불상. 뭐 전치구천의 문제네 이놈의 유산균이. 예? 예. 제품 선택 이유는 항상 균수? 균수는 뭐 대부분 100억 마리 이상. 근데 균종은 많다 적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단일균주 아니면 복합균주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팅 기술은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코팅 기술을 하면 많이 살아갈 수는 있는데 균주 자체가 워낙 그런 환경에 강하면 굳이 코팅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다 써 있어요 설명서에. 우리 제품은 균수가 얼마고 균종은 뭐고 코팅 기술이 그래서 들어갔냐. 저는 첫 번째 저런 정보가 잘 적혀져 있는 제품이 그래도 우리가 믿을만 하는 제품이다. 선택해야 되는 첫 번째 제품이고 저런 정보가 없는 제품이면 그거를 좀 그러네. 어떻게 그죠? 우리가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래도 잘 적혀져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 설명서에 이런 내용들이 잘 적혀 있으면 믿을 만한 제품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예. 전문화된 제조사 제품 아닌 것도 있나? 네, 아닌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원 재료만 사서 그냥 포장만 해서도 다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재료만 사서 그냥 라벨만 해서 그냥 팔아요? 네, 그러니까 원재료 균주만 사서 그냥 넣어서 라벨링만 해도 제가 아는 바로는 팔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립되는 건 뭐의 안전성이에요? 균의 안전성이에요? 사람의 안전성이에요? 이제 균 자체에 대한 안정성이 확립이 돼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뭐 거기 들어간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 빈코팅이 전에 코팅이 전에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주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균주가 워낙 산에 약한데 이균이 좋다라고 너무 많이 들어서 좋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먹고 위산해서 거의 다 죽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코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보관 방법까지 따지자 확인하자 하거든요. 네, 보관 방법은 그래서 그 밖에서 적어도 뜨거운 여름에 실온에서 보관되어져 있는 오래된 제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균수가 적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깨꼬당님이 김치, 된장, 청국장만 소청된다. 약이고 인위적인 유산균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신대요. 네, 저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드신다라고 하면 꼭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할 것이냐. 건강하다라고 가정하고 저런 걸 충분히 드신다라고 하면 꼭 필요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김치, 된장, 청국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은 있어요. 좀 이제 마지막 오해와 진실을 좀 푸는 시간을 잠깐 갖죠. 아까 식전에 먹는 게 좋다고 그러셨어요. 맞습니까? 식전에 먹는 게 조금 추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유 섭취 시 같이 섞어 먹어도 되는지 네. 됩니까?
저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캡슐을 100개 먹어도 되냐? 캡슐이요. 겉에 싼 캡슐은 벗기셔도 됩니다. 이게 삼키기 좋기 위해 한 거고 그 안에 이게 코팅이 된 제품 네. 그거는 아, 터트리면 안 되겠죠. 아. 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캡슐을 따서 네. 주스나 이런데 섞어서 음. 그 갓난아기들 뭐 이렇게 마시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권장 섭취량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권장 섭취량은 다 있는데 많이 먹어도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자신의 신체 증상이나 이제 느껴지는 효과나 이런 거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냥 좀 많이도 먹어보고 좀 줄여도 보고 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는 좀 덜 먹어야 되나요? 어린이요? 음. 그런 딱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요즘 아이들이 장이 더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서 뭐 우리 민족한테 맞는 게 있을 것 같다 제 생각이고. 네. 예. 있네. 1억 마리에서 100억 마리 유산균 섭취량이 식약처에서 무슨 근거를? 깨끗한님 감사합니다. 예. Like one, 네. like day one이네요. 라이크 이버님, 예, 감사합니다. 예. 어린이 유산균이 따로 있나? 어린이용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린이용으로 이제 따로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대에 따라서 필요한 도미넌트 우선균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는 유산균들은 따로 분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과자 섭취는 해롭나? 그거는 이제 200억 마리 이상 먹으면 안 좋다. 뭐 이런 말 있어요? 이제 많이 먹어서 나쁘다기보다 우리 몸 자체에 그 균들이 사실 대장에 가장 많이 살아야 되는데 소장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면 소장에 균들이 많이 사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시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유산균을 먹으면 몸이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의사들을 찾아가서 약간 도움을 받거나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법 유통기간은 1개월 내 식사가 없어 피하고. 온도, 습도, 다르겠죠? 열, 저것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관리가 잘 되는 제품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변비가 없어서 계속 먹어야 되나요? 변비가 없어도요. 그럼 마찬가지로 변비 치료를 위해서 유산균을 먹으신다면 변비가 없으면 안 드셔도 되지만 유산균이 끼치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드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제 한조로서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더 필요해요? 나이가 드시면요, 분명히 줄어드는 걸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균들의 다양성도 줄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장이 가지고 있는 발효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노화 연구에서 그래서 또 장내 세균 패턴들을 분석을 하고 있죠. 항생제와 같이服用하면 안 됩니까? 별로, 저거는 당연히 도움이 별로 안 되겠죠. 선생님 항상 프롤린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유산균.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같이 먹으면 좋은가 보죠? 갑옷. 유산균의 갑옷이라고 해서 이렇게 순전히가 많이 나와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네. 아직까지 모유 유산균 아까 있다고 그러셨고 네. 상당히 좋고 다이어트가 가능합니까? 너무 관심. 되게 유명한 논문이 있었죠. 네. 왜냐하면 균들에 따라서 균들이 추출하는 우리가 동일한 음식을 먹더라도 에너지 추출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에너지 하베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균이 사느냐에 따라서 뚱보균이 살면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추출하고 그 다음에 날씬한 균이 살면 훨씬 적게 추출하고. 근데 뚱보균이 사는 게 좋겠네요. 그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음식이 없던 시절에는 좋은 현상이었지만 지금 다이어트나 이게 비만이 문제되는 시기에는 뚱보균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물만 먹어도 살찐다라고 하는 분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유가 바로 그 사람 뱃속에 사는 균들이 뚱보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니, 그 사람 뱃속에 사는 균들은 그러니까 에너지 섭취를 지가 사람한테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먹는 거야?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걔는 에너지를 거기서 훨씬 더 많이 뽑아내니까. 그러니까 균 자체가 네. 그래서 사람한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균이 에너지를 써먹으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이게 균이 많이 먹어서 뚱보균이라고 하진 않고 균이
발효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지는 이제 그 발효의 산물들 중에 우리 몸에 다 흡수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로 쓰이는 물질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걔네가 훨씬 더 많이 추출을, 특히나 이제 저희가 섬유질은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 몸에는 먹이가 안 되고 에너지를 추출을 못 한다라고 했는데 이 균에 따라서 섬유질을 먹어도 똑같이 거기서 에너지를 뽑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뚱보균이 있으면 뚱뚱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그놈을 선택적으로 어떻게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그거 선택적으로요. 네. 그거 이제 그 균 검사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요새 검사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놈만 타겟팅해서 죽여버리는 뭐 그거는 아직은 네. 그거 나와도 대박이겠는데. 맞아요. 네. 그 에크이디님 그 프로프리 네, 복합제는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게 뚱보균이니까 비만세균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비만세균 이름이 다 이름이 다 있네. 네? 얘는 어떻게 한번 없어요? 검사를 하면 얘가 내 장에 많은지 알 수 있어요? 대변을 받아서 이렇게 균 분석을 하면 저희들이 어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비만인 검사를 할수 있어요. 환자들은 한번 해볼만하네요. 네. 지뢰도 있고. 그렇죠. 우리 몸에 구멍이 뚫린 모든 곳에는 다 균들이 어. 먼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추장, 김치,納豆, 네. 막걸리, 네. 요플레, 청국장 네. 다 균이 많은 음식들이니까 계절별로도 또 균이 달라지네. 네, 그렇죠. 예. 계절별로 그 온도나 이게 환경이 좀 달라지니까 생균과 사균과 같이 먹어야 좋다고 그랬죠 아까. 생균은 프로바이오틱스고 사균은 포스트바이오틱스인데 사균도 그거 나름대로 또 다른 효과가 있다고는 많이 사균만 알고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봤어요. 그러니까 사균으로 만들면 좋은 거는 안정성이 네. 훨씬 증가하죠. 예. 근데 이제 생균은 이제 포턴시도 자꾸 변하게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중국에 그래도 꽤 되는 분들이 다 한국 김치랑 된장국 이런 음식을 되게 부러워하세요. 뚱사도도 먹어요? 아니요, 그냥 한국 분들 그거 음. 드셔서 많이 건강하다. 건강하시다고. 예. 뭐 아주 각종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와, 그렇네요. 검색하시면 뭐 네이버에 치면 아마 검색해 수천 개 제품들이 네. 검색이 됩니다. 뭐 300원 마리씩 다 있대.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하여간 오늘 막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벌써 다 네. 지났어요. 하여간 여러 번 나와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약간 우유의 진실을 한번 잠깐 또 같이 그렇죠. 명확한 답을 오늘 못 드린 것 같긴 한데 네. 좋은 제품이라는 걸 저희가 딱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여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